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아내당 문화를 담다 두 번째 언택트 콘서트 역사 토크멘터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홍주 읍성의 옹기를 불어넣자이며 세부 진행 순서로는 첫 번째, 왜 홍주 읍성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연구가와 지역 언론사 기자분 그리고 지역 주민을 패널로 모시고 의견을 듣는 순서로 꾸몄습니다. 두 번째로는 홍주 읍성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패널 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세 번째로 문화재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주 읍성은 예로부터 서해의 관문인 홍주목의 치소로서 충청권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과거 그 규모는 1770m에 달했으나 현재는 많이 훼손돼 남쪽 성벽 810m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홍주 읍성에 있던 36동의 건물도 많이 훼손돼 현재는 조양문과 홍주암은 아내당 그리고 여화정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성이 축성된 시기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요. 다만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으로 이방간이 홍주의 고읍성에 유배됐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 이전부터 읍성이 존재했었다라는 추론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에서도 홍주성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내포 일대를 아우르는 홍주목 지방행정의 중심지였고 바다를 인접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군사적 요충지로 기능한 바 홍주성의 역사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축성된 이래 건축물로서 오랜 기간을 지켜왔다는 건축학적 가치 위에도 홍주성에서 민중들의 삶이 녹아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 그 가치와 복원의 필요성이 한층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주 읍성은 문화재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성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고증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홍주 읍성의 원형을 복원하는 1차적인 목표 달성뿐 아니라 홍성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광자원 개발과 경제적 수익 효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홍주 읍성의 옹기를 불어넣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세 분의 패널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향토문화연구가 김정원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손형진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형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지역 언론사 기자님 노진호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포니스 노준호 기자입니다. 예. 그럼 먼저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우리 홍주 읍성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외지의 문화기획사 책임자와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인즉 우리 홍성은 홍주 읍성이라는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이다. 그런데 정작 홍성 주민들은 홍주 읍성이 있다는 자부심이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매일 보는 모습이므로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한 그 문화유산인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외지에서 보는 눈은 부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주 읍성은 우리 지역 천년 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현장입니다. 과거 충청도에는 4개의 큰 고을이 있었는데요. 충주목, 청주목, 공주목, 홍주목입니다. 과거 충청도라는 이름은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만들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충청도라는 이름은 충주와 청주뿐만이 아니라 공주와 홍주의 이름도 번갈아 가며 들어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고을에 반역자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떨어뜨리거나 아예 이름을 지워버리는 읍포강 등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충주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충주를 몹쓸 꼴로 여기고 충청도의 이름인 충자를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충자를 대신할 이름은 홍주와 공주 두 지역이지요. 홍주의 첫 글자인 홍자를 넣으면 홍청도가 되는 것이고 공주의 첫 글자인 공자를 넣으면 공청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조선시대 충청도 이름은 충청도, 충홍도, 공홍도, 총홍도, 공청도 등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뀔 때마다 4개 큰 고을만이 조선시대 충청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4개 큰 고을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충청도의 그 이름이 번갈아가며 지어지곤 했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의 여러 그 이름 중에서 홍자가 들어간 것은 바로 우리 홍주목의 첫자인 홍자를 딴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홍주는 이처럼 과거 홍주목의 4개 큰 고을 중에 한 곳인 홍주목이었고 이 홍주목은 맨 아래로 서천부터 맨 위쪽으로는 평택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다스리던 큰 고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홍주읍성 이 자리는 과거 홍주목 전체를 다스리던 홍주목사가 상주하던 읍성이었고 이곳은 바로 과거 충청도 서해안 지역의 군사, 경제, 행정,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고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나라에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나 밀란이 일어날 때면 홍주목의 중심이었던 홍주읍성이 제일 먼저 중요한 공격 대상이었고 나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많은 일을 겪어온 천년 역사의 중심이었으므로 이 홍주읍성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향토 연구가 김정원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홍성 지역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노진호 기자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소에 홍주읍성 왜 이렇게 중요한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향토사학적인 깊이 있는 접근 같은 경우엔 김정원 선생님께서 앞서 잘 말해 주실 거라 믿고 조금 더 그냥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눈에 띈 거는 그 홍주읍성이라는 곳이 그 518년간 지속되면서 27명의 임금한테 승계된 그 조선이라는 왕조국가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임진왜란 중에 일어났던 이모학의 난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모학은 왕실 서자 출신인데 부여 무량사에서 봉기를 했고요. 6개 고을을 점령하면서 승승장구하다 진압된 곳이 바로 홍주성입니다. 그 당시 뭐 홍주 목사 홍가신이나 뭐 주관석 이 같은 사람들이 활약을 하며 반란군을 제압했는데요. 그 이모학을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임진왜란 후에 청란공신으로 책봉이 됐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거지만 임진왜란 후에 공신은 의주로 같이 선조랑 같이 피난에 갔던 호성공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처럼 뭐 전공을 세웠던 선무공신이 있는데요. 물론 전쟁 후에 공신 책봉은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지만 그 와중에 반란을 진압한 사람을 따로 이렇게
공신으로 해서 그 5명만 책봉을 했다는 건 그 조선시대 역사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짚고 싶은 거는 선조가 이몽학의 난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신감을 잃고 의병장이라든가 뭐 이순신 같은 공이 큰 장수들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게 그 이후에 어떤 역사에 좀 악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명을 받고 반란군을 제압했던 뭐 홍주목사, 홍가신 같은 분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후 선조가 보여준 모습들이 조선이라는 어떤 왕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야 될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의병인데요. 올해는 의병의 날 행사가 홍성에서 열리기도 했고 그리고 청산인 대첩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항일 의병 활동이라든가 그 정신이 독립전쟁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완전 별개로 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홍성 어떤 1, 2차 홍성 의병, 홍주 의병의 어떤 특징을 보면 기존의 어떤 의병 활동이 양방이나 어떤 유생 중심이었다면 평민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남 서해안 일대가 전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 계층이 확대되고 어떤 지역도 광역화됐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특히 그게 바로 조선 말의 어떤 전국적인 항일 의병 투쟁을 어떤 선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인적 어떤 그때 홍주 의병에 참여했던 인적 그런 사상적 어떤 흐름이 그 1919년 3.1운동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학계의 견해도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봐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앞서서 제가 뭐 조선은 왕조 국가라고도 했고 간혹 뭐 보면은 조선은 사대부들의 나라였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의병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 뒤에 이뤘던 어떤 독립투쟁 같은 걸 봤을 때 조선을 지킨 것은 백성의 역사였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게 홍주성의 어떤 역사적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대로 홍주읍성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우리의 역사 문화 자산인 홍주읍성을 알리기 위해 두 번째로 홍주읍성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 주민 손형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으로서 네. 평소 홍주읍성의 사람들의 발길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다면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받은 지역 주민 손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홍주읍성 옆에 남문이라는 밖에 예전에 남문밖이라 불렸고요. 남문동이라도 불렸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홍주읍성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이런 기관들이 좀 들어있어서 왠지 무겁고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었던 공간이었고요. 또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비행 청소년 이런 무서운 형님들이 또 항상 여기를 점검을 하고 계셔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은 이제 역사관이라든지 홍화문 복원, 팔각정, 옥사 등 홍주성 복원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다양한 행사도 진행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역사에 대한 공부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재가 이제 보존의 개념에서 이제 활용의 개념을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이제 보존보다는 활용을 해서 홍주읍성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발길을 끌어들이려면 뭐 제 생각에는 홍주읍성 안에서 어떤 지속적인 이벤트라든지 어떤 행사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성읍성에는 홍성군 대표 축제인 역사인물 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추억도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물 설치 등의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홍주읍성 모습으로 변화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하드웨어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 즐길거리가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가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포 신도시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홍성읍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성읍에 자리 잡고 있는 홍주읍성은 더욱더 좀 매력 있는 관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도시에 유입된 인구분들이 굉장히 젊은 층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현대적인 관광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전통 문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홍주읍성이라는 전통 문화 요소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요소인 홍주읍성과 어떤 현대적인 요소인 콘텐츠를 접목한다면 이 홍주읍성은 다양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명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벤트와 행사, 축제 등의 소프트웨어적 부응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금 전에 홍주읍성의 이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우리 노진호 기자님. 기자님이 생각해 주신 우리 홍주읍성의 사람들의 발길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역사라는 것 자체가 히스토리 자체가 이야기이고 뭐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란 측면에 조금 집중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주성을 찾는 사람들이 뭐 촉성로나 의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통영의 한산도에 가는 사람들이 수루에 올라보는 거는 그 농기의 이야기고 있고 그 한산선 달 밝은 밤에는 그 시조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에 실려서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주읍성도 이곳만의 어떤 이야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 준비하면서 그 홍주성 역사관에 있는 유물 중에 좀 재밌는 거 두 가지를 좀 찾았는데요. 하나는 연산석 씨 석보입니다. 그게 19세기 중엽까지 집안 뭐 내력이 굉장히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돌족보인데요. 이 돌족보는 국내에서 유일한 돌족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돌족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이 왕에게 그 당시에 진상하던 보령의 남포 오석을 가지고서 새겼는데요. 이게 그냥 비석이 아니라 족보를 그 비싼 돌에 새겼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이 집안의 어떤 지역에서 영향력 그리고 어떤 재력 같은 거를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령 남포 오석 하면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묘비라든가 도쿄 수호 표지석 그리고 뭐 옛날 사람들만 아는 거겠지만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황용조 기념탑 뭐 그런 게 남포석으로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담양전시 유물인 석천 한유도인데요. 석천 한유도는 조선시대 무신이었던 석천군 전의상 장군이 전라 우수사 시절에 여름휴가를 즐기던 장면을 공중화가가 그려준 겁니다. 이 그림은 되게 구체적인 배경과 인물도 기록돼 있고 공중화가가 그려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가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쉬운 거는 그 KBS에서 하는 진품명품에서 민간에서 이렇게 감정한 것 중에 2011년 당시에 10억 원이 책정되면서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에 알아보니까 이게 뭐 정확히 시한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6배 정도 더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서 얘기했던 연산서 씨 가문하고 이 담양전 씨 가문이 사돈 관계인데 뭐 그런 걸 보면서 뭐 예나 지금이나 조금 재력가 있는 집안끼리 이제 맺어지는구나 하는 게 같은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알려져야 하고요. 그래서 2차 홍주의병 때 하수구를 통해서 의병 2명이 들어와서 성문을 열었다는데 그 하수구가 발견돼서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화시키면 홍주의병에 대한 접근도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자.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 향토 연구가 김정원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홍주읍성의 사람들의 발길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 역시도 앞에서 두 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의 그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주읍성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의 그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미있는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맛있는 먹거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 등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성은 문화재를 정비하고 복원하는 데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비와 복원으로 끝나면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주 읍성을 복원할 때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관광객들이 재미가 없고 볼거리나 먹거리가 변변치 않으면 두 번 다시 찾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홍주 읍성의 옛 모습을 복원해 놓고 과거 모습만 보거나 역사적인 사실만 나열한 것도 너무 무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교육적인 면에 치우치면 무미하고 역동적인 맛이 없어서 사람들의 그 흥미가 반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재미에만 치중하다 보면 무언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교육과 흥미와 먹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두 분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주 읍성은 천년 역사에 걸맞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주 읍성 곳곳에는 이 여러 성돌들이 섞여 있는데 이 성돌들은 주변 절터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고, 홍주 읍성 성돌에는 각 지역의 이름이 새겨진 건축 실명제의 어떤 이런 일면도 엿볼 수 있습니다. 홍주 읍성 홍화문 앞에 과거 홍주 목사 비석이 여러 개 서 있는데 그 중에 홍기섭이라고 하는 분의 그 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기섭의 어릴 적 그 일화는 젊은 시절 가난하고 정직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민담화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홍기섭의 그 젊은 시절 가난했던, 또 도둑이 들어와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도둑질했던 물건을 놓고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도둑이 놓고 간 그 물건을 취하지 않고 다시 돌려줬다는 이런 일화가 다양한 민담으로 변형돼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스토리텔링으로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심보감 염의편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홍주 읍성은 천주교 순교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천주교 순교 모습과 또 지금 현재 옥터 옆에 있는 펑펑 쏟아지는 이 신기한 샘물,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흘러내려왔습니다. 홍주 읍성 객사 역시도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이 동원 역시도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소개하고 또 보여준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문제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홍성에 와서 한우가 유명하다는데 어디를 가면 맛있는 한우를 먹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때마다 맛있는 한우 식당이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웃 그 광시처럼 한우타운 같은 이 먹거리 타운의 조성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홍주 읍성 안에 옛 홍주 장터 자리가 옛 읍사무소 옆에 있는데 지금 다 이제 철거한 상태지요. 이곳에 양반마을을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관광객들이 홍성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진다면 우리 홍주 읍성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발길이 우리 홍주 읍성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주 읍성의 사람들의 발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꾸준히 홍주 읍성을 찾고 그 읍성을 찾은 사람들이 홍주 읍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세 분 패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먼저 우리 노진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에 뭐 SNS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좀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보면 그게 어떤 곳이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냐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BTS가 들렸던 식당이라든가 이영자가 뭘 먹었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일종의 어떤 인물 마케팅, 셀럽 마케팅이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지역은 한용운이라든가 김자진이라든가 뭐 이응노 선생, 한성준, 예산의 윤봉기 같은 빼어난 어떤 역사적 셀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더 활용을 해서 이 지역과 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물론 지금도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야행이라든가 생생문화재, 뭐 향교서원 활용, 고택종갓집 활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국한시켜도 홍성 예산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게 홈페이지상 확인되는 거는 9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각각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덧붙이자면 제가 이번 그 다큐멘터리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본 건데 작년 초에 그 홍성군의회에서 노승천 의원님이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하신 건데 지역의 공공기관 건물 명칭을 붙일 때 지역 대표 인물들의 이름을 넣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 유관순 체육관 그런 식으로 뭐 김자진 체육관이라든가 한용운 도서관, 장사익 문화회관 그런 식으로 하면 꼭 그런 것들을 홍보하지 않아도 이런 곳에서 무슨 대회가 열리고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육상대회 같은 게 김자진 체육관에서 열린다면 자연스럽게 김자진과 홍성이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이 지역과 그런 역사적 셀럽들을 한데 묶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역사 인물의 이름을 붙인 인물관을 만들어 보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정원 선생님 평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예,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옛 모습을 복원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면 과거 회기 내지는 박제된 읍성의 모습으로 비춰질 염려가 큽니다. 예, 역사 자원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이 필요하다. 역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적지로서의 역사 자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융합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문화재의 의미나 정체성은 각각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은 홍성만의 그 정체성 있는 문화재 활용 콘텐츠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안회당이라는 옛 동원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 사업, 또 홍주 읍성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 사업, 이런 것들을 뜻 있는 단체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속성 있는 사업의 실시와 예산 뒷받침입니다. 문화재 활용 공모 사업을 1년 단위로 실시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그동안 노력한 것은 모두 무의로 돌아가기가 십상입니다. 또한 공무원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지역의 뜻있는 문화단체나 문화기획자들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과 예산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간다면 이런 사업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홍성에는 그 고무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몇 년 사이로 우리 홍주 읍성에 천주교 순례단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에 이렇게 많은 외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몇십 명, 몇백 명씩 주말마다 주일마다 찾아오는 경우가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의 그 홍성이 천주교 순교의 중심지로 알려지면서 서울 쪽이라든가 이런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주어진 이런 여건들을 잘 살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홍성만의 특색 있는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홍성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역량 있는 문화 기획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홍성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의 실력 있는 문화 기획자들을 문화재 활용 사업에 유용하게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은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홍주 읍성이 있고 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잠재된 스토리텔링을 잘 개발해낸다면 문화재를 활용한 그 다양한 사업들을 아주 훌륭하게 펼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자라는 우리 김정은 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주민이신 손영진 선생님 평소 생각하신 홍주 읍성 활용 방안이 있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양쪽에 계신 두 분보다 제가 이 지역에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간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류준호 기자님의 의견과 그다음에 김정은 선생님 의견하고 제 의견도 좀 부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류준호 기자님은 스토리텔링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셨고, 김정은 선생님은 그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도 같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도 두 분 생각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최신의 어떤 트렌드가 반영한 프로그램이 접목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 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축제라든지 행사, 체험, 전시, 공연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관광지 비수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야간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농특산품 판매의 극대화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홍주 읍성에서도 이런 콘텐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로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테마파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테마파크를 가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기구, 편의시설, 하드웨어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만큼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하드웨어적인 식상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신선함으로 어필을 하고 방문객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홍주읍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홍주읍성으로 발길이 이어질 수 있게 있는 방안인데요. 이런 활성화 예산이 문제라면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야행이라든지 생생문화재,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 이런 공모사업들과 그다음에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는데요.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이런 공모사업 연계해서 예산을 좀 줄이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관광 트렌드를 보면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름에 하는 축제도 가을로 좀 바꾸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후 변화에 맞춰서 하는 콘텐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형 프로그램들이 많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홍주읍성에서 개최되는 역사인문 축제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체험에 야간 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야간에 볼거리가 많은 축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
우선 홍화문, 홍지읍성의 남문이죠. 홍화문을 배경으로 역사 인물과 관련되는 그 미디어 파사들을 해서 굉장한 그 관심도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그 길에 어떤 로고라이트를 통해서 그 인물을 선보이는 부분, 그다음에 홍지읍성 그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활용한 나무 매핑, 뭐 이런 화려한 조명을 통해서도 그 축제 기간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축제가 끝나면 항상 이런 볼거리들을 그냥 계속 1년 12달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지역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 야간 프로그램 외에 어떤 방문객들을 위한 북카페 쉼터라든지 한복 체험,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축제가 끝나면 좀 그냥 계속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홍지읍성 내는 이제 다양한 역사 시설 외에 그 홍지읍성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홍지읍성은 지역의 중심에 있다, 상권 중심에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때문에 주변에 카페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지읍성의 어떤 관광 매력물로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런 상가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관광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지 뭐 선생님께 말씀하신 뭐 먹을거리,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방문객 입장에서는 그 관광지를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홍지읍성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상가들이 문화재로서만 있는 홍지읍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홍지읍성 복원 사업이라든지 양반마을 조성, 이런 홍지읍성 부가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 홍지읍성이라는 이런 역사적 자원과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가 접목이 된다면 홍지읍성은 단순히 성이라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 개념의 역사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인 우리 홍지읍성 활용 방안을 찾고 꾸준히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의견도 있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세 분 패널 분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이거는 약간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충북대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답사를 갔을 때 그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 어느 곳에 가도 좋은 답사지는 없고 좋은 답사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자체라든가 문화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가 있어야 되지만 지역민들이 또한 그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역사인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살펴보고 그 살펴보는 것에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고 제기하는 것이 어떤 변화나 발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역민들이 먼저 애착을 가져주셔야 그것이 더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어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우리 답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창구 역시 창구가 있으면 마련이 돼야 좋겠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은 또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인데요.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지난 토요일인가 볼일이 있어서 읍성을 왔는데 그 연극단체에서 지역의 학생이라든가 또 학부모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읍성을 불러보는 이런 연극 비슷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 열심히들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지역 홍주읍성을 찾아온 이런 관광객들도 즉석에서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드렸지만 이런 행사들이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꾸준히 이어져야
이것이 외부 사람들한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홍주 읍성에 가면 이런 행사가 상설적으로 열리더라. 거기 우리 한번 참여해보자. 뭐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해서 끝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낭비하고 또 연속성이 없어서 아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선생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면 또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상기시켜주는 것,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혹시 지역 주민이신 우리 네. 손영진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김정호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보통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서산 해미읍성하고 저희 홍주읍성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성에서 축제를 같이 한다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집하고 여기가 굉장히 가까워요. 뭐 출퇴근도 뭐 걸어서 하고 아이들하고 놀 때도 홍주읍성 자주 오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주말에 가면 뭔가 있다 이런 이미지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와서 단순히 그냥 걷고 뭐 잠깐 쉬었다 가고 이런 개념으로 홍주읍성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서산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마다 상설 문화 공연 같은 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 거기는 주말에 가면 뭐가 있어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주변에 사는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이 홍주읍성을 좀 아끼고 우리라도 가서 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밖에서 외지 관광객이 왔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뭔가 이제 궁금증도 유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도 홍주읍성을 좀 더 애착을 갖고 좀 휴일에 자주 나오셔서 좀 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 토크멘터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도심 문제가 공동화 문제로 고심하고 또 이런 지역이 자꾸 사람들의 수가 줄고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이제 기간 이전이나 기업들이 이제 들어서므로 신시가지가 발전되고 한정된 인구를 가지고 도시 속에 구도심의 기능은 그와 비례해서 이렇게 약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당연함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도심 문제를 기계적인 문제로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많은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는 구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많은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